자, 이제 10단 강의를 표 버전으로 깔끔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10단이 뭔지부터 잠깐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10단은요, to 부정사,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to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 to 부정사 ing, pp, 전명,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전명, that, what, if, whether, wh, ever. 얘네들 이렇게 10개를 10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10개니까 10단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10단, 그러니까 영어 쉽게 공부하라고 만든 거예요. to 부정사 ing, pp, 전명, that, what, if, whether, wh, ever 이렇게 해서 리듬 타서 외워놓으시고 일단 얘네들을 외워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영어 해석할 때 얘네들 때문에 해석이 너무 많이 꼬여요. 그래서 얘네들 일단 외워놓으시고 이거에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차차 또 올릴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10단 대표 해석을 먼저 외워놓으시고 얘네들 보이면 얘네들 이런 형태가 보이면 이렇게 다음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다음 중 하나로 해석이 됐을 때 문법적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서 익혀놓으시면 일단 문법이 슬슬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법 외우고 해봤자 어차피 해석할 때 그 문법이 뭐지?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이 표를 외워놓으시면은 이 표 해석 용어로 외워놓으시면 이게 이렇게 해석되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해석되니까 이런 문법적 용어로 불리는구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순서대로 외우시면서 가시면 돼요. 이거를 표 버전으로 만든 거는 이제 10단 표가 있고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예문까지 곁들여서 다시 포맷을 바꿔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to 동사 원형, 즉 to 부정사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이런 식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부른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다시 to 부정사가 것으로 해석되면 명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자, to 부정사가 위안으로 해석되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자, to 부정사가 위에서라고 해석되면 부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참고로 명사랑 형용사랑 부사의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명사는 간단하게 저는 해석으로만 갈게요. 간단하게 은는이가라는 말이 붙을 수 있으면 명사입니다. 은는이가 붙을 수 있으면 명사. 겉은, 겉이 붙을 수 있죠? 명사. 자, 형용사는요. 일단은 니은이나 리을이나 의로 해석이 되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할게요. 위안의 니은 보이시죠? 그럼 얘는 일단 형용사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자, 이제 부사는 일단은 에, 이, 개, 로, 도, 서, 에이게로 도서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 부사구나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여기 끝에 서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부사겠구나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다시 명사의 개념은 은는이가라는 말을 플러스 붙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명사인지 모르고요. 일부러 은는이가라는 말을 붙이셔야 돼요. 근데 이제 형용사나 부사는 이제 해석으로만도 구분 가능합니다. 니은리의, 그러니까 니은 받침, 리을 받침 또는 나의, 너의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 형용사. A계로 학교에 뭐 열심히 시나 이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애석하게, 학교로, 애석하게도 왜 이렇게 나쁜 뉘앙스야?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서로 해석되면 다 부사로 보시면 편합니다. 됐죠? 그래서 예문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덩어리를 잘 잡아주실 수 있어야 돼요. 덩어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덩어리를. 자, 무슨 소리냐면 to study English가 여기서부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이때 to가 것으로 해석되네요. 얘가 지금 뭐로 해석돼요? 것으로 해석되죠? 얘가 것으로 해석되는구나. 그러면 얘는 명사적 용법이구나.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재밌다. 그 다음 두 번째 예문 I have something. 나 무언가 갖고 있어요. to study. 여기 이제 이 덩어리가 보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덩어리가 보이는데 얘가 이제 해석이 뭐가 있을까? 이때 to가 뭐로 해석되지? 하면서 봤는데 것, 위안, 위에서 중에 골라봤는데 난 무언가 갖고 있어. 공부하기 위한이라는 해석이 괜찮죠. 얘는 위안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위안이라고 해서 something 꾸며줬나 보네. 그래서 공부하기 위한 무언가. 그러면 위안으로 해석됐으니까 형용사적 용법이구나. 즉 형태를 보고 해석을 판단한 후에
문법적 용어만 익히면 문법이 간단히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영어는 어려운 게 아니라 영어는 쉽단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어렵단도 있어요. 영어는 어렵단도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도 공부해야죠. 나중에 수능을 정복하려면. 됐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거 가볼게요. 그다음에 I study hard. 난 열심히 공부한다. to 동사원형 보이죠? 그럼 이제 그죠? 만들어야 됩니다. 덩어리를 만들어야 돼요. 덩어리 갑시다. To earn a lot of money. 그러니까 이 의미상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많은 돈을 이때 to가 해석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 위에서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천천히 넣어 보세요. 난 열심히 공부한다. 많은 돈을 버는 것 이상해. 벌기 위해서. 얘는 위해서구나. 그러면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적으면서 투부정사가 위해서로 해석됐으니까 부사적 용법이구만. 이렇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밑에 거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g는요. 것으로 해석되면 동명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요. ing가 하는으로 해석되면 현재 분사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요거를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름이구나 하고 가시면 돼요. 이름. 자, ing가 하면서라고 해석되면 현재 분사 구문이라는 이름. 즉 현재 분사에서 구문이라는 말이 추가가 되는구나. 근데 가끔 책에서 이걸 생략할 때 있으니까 혼동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외워놓을게요. 하는 니은으로 해석되면 현재 분사. 하면서 서로 해석되면 현재 분사 구문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구분 분석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됐죠? 그러면 솔직히 동명사 것으로 해석됐잖아요. 은는이가 붙을 수 있죠. 솔직히 동명사는 명사라는 겁니다. 그죠? 얘 니은으로 해석됐죠? 얘 따지고 보면 형용사였다라는 거고요. 서로 해석됐네요. 얘 따지고 보면 부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위에 거 명사, 형용사, 부사랑 겹치는 거죠. 그냥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다른 거니까 막 혼돈하지 마시고 그냥 얘는 원래 얘도 명사중용법, 얘도 형용사중용법, 얘도 부사중용법인데 그냥 이름이 투부정사는 그대로 같지만 ing는 동명사, 현재분사, 현재분사 구문으로 이름만 바뀐 거구나. 그냥 명사, 형용사, 부사는 똑같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 가볼게요. 첫 번째, 스터딩 ing 보이시죠? 여기 ing가 보이네. 그러면 덩어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것으로 해석됐구나. 그러니까 이때 ing는 동명사구나. 자, the running man. running man 달리는 남자. 그럼 얘는 좀 약간 덩어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구나. 자, 그래서 달리는 하는 이제 니은으로 보시면 돼요. 니은. 그래서 달리는 남자가 watching tree. 자, 나무를 그쵸? 보면서도 되겠죠. 그럼 일단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는 하면서 이걸 간단하게 서라고 적을게요. 서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됐죠? 그럼 얘는 덩어리가 여기부터까지겠네요. 그래서 나무를 보면서 그 달리는 남자가 이즈 리차드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또는 나무를 보는 그리고 달리고 있는 그 남자는 리차드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니은도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 니은도 되니까 이 니은으로 얘를 꾸며줘도 되고 왜냐면 나무를 보는 게 그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며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해석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보면서 그 달리고 있는 남자는 리차드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현재분사 또는 현재분사 구문 이렇게 지어도 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문법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고 문법 용어 익히는 훈련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둘 다 중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거 가볼게요. Study English. 자, 공부하는 영어는 이상하죠. 그죠? 영어를 공부하는 이런 느낌이 맞겠죠? 그래서 덩어리가 얘는 좀 길게 갑니다. 그죠? 여기서부터까지. 그래서 ing가 보였으니까 해석을 떠올리고 겉하는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뭐로 해볼까? 영어로 공부하는 것 나는 이상하네요. 영어로 공부하는 나는 얘는 니은이 되는군요. 그럼 니은으로 봐도 되고 현재 분사 이렇게 가도 되고 영어로 공부하면서 나는 얘 서도 되네요. 하면서도 되네요. 그럼 얘는 현재 분사 또는 현재 분사 구문 둘 중에 하나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영어로 공부하면서 나는 음악을 듣는다. 또는 영어로 공부하는 나는 음악을 듣는다. 둘 다 되니까 얘는 뭐 현재분사 또는 현재분사 구문 이렇게 이름을 짓자. 일단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PP 가볼게요. 이제 PP는 가시면 PP는 해석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하는, 당하면서. 그러니까 과거분사라고도 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한국말로는 과거분사, 영어로는 그냥 줄여서 PP.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손이 인식이 되네. 자, PP는 당하는으로 해석되면 과거분사, 당하면서로 해석되면 과거분사 구문. 얘도 똑같이 구문이란 말이 안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얘 또 니은으로 꾸며줬죠. 얘는 은는이가가 아니에요. 은는이가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건 여기에다가 은는이가가 또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하는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 아닙니다. 은는이가 있다고 명사가 아니라 이거 다음에 뭐가 더 붙을 수 있는 게 명사입니다. 당하는은 니은이니까 얘는 원래는 형용사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서로 해석됐네요. 아, 얘는 원래 부사였구나. 근데 이름이 과거분사 구문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럼 예문 가보도록 할게요. Used cars bought by him are cheap. 그 다음 used car. used car는 뭐죠? ed가 보이죠? 자, 일단은 pp에는요. ed도 동사 원형에 ed가 붙은 것도 pp로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은 이 ed 붙은 것도 pp로 인식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를 좀 이쁘게 칠걸. 아이고 잠시만요. 지워보자. 빠빠빠빠빠빠.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ed. 이제 ed도 이제 pp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덩어리가 이렇게 used car 사용된 당하는. 이제 당하는이라는 게 뭐뭐 된, 뭐뭐 진. 당된진, 그지? 당된진, 뭐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용된, 됐죠? 얘는 된으로 적을게요. 사용된 차들이 보트 샀다? 아니죠? 아, 얘 샀다? 아니네. 그러면 얘도 pp로 보십니다. pp로 보시고 꾸며주는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사짐을 당한, 사진, 그죠? 얘는 또 진이네요. 사진, by him, 그에 의해 사용된 차들이 are cheap, 싸다. 그러니까 싼 것들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가 차를 많이 샀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된 차니까요. 따지고 보면 중고차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때 니은으로 해석된 것들, 그죠? 당하는 느낌의 니은으로 해석된 것들은 다 과거분사니까 얘도 과거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과거분사 구문 예문을 한번 가볼까요? taught, 이게 가르쳤다도 되지만 여기서 가르쳤다, 리처드에 의해 이상합니다. 해석이 그 학생들 연결이 안 되죠. 아, 그럼 얘는 pp다 하고서 일단 덩어리를 만들고 그럼 얘도 솔직히 덩어리가 여기서부터까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하나일 때는 앞에 오고요, 여러 개일 땐 뒤에 옵니다. 이것도 하나일 땐 앞에 오고 여러 개일 땐 뒤에 오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에 의해 가르쳐짐을 당하면서 또는 가르쳐짐을 당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당하면서 되면서 해지면서 다 됩니다. 적어드릴게요. 당하면서도 되지만 되면서도 되고요. 뭐뭐해지면서도 다 같은 말입니다. 뭐뭐해지면서. 그러니까 리차드의 가르쳐짐을 당하면서, 그죠? 당하면서도 되죠. 당하면서 과거분사 구문이에요. 그 학생들이 똑똑해진다, 즉 똑똑하게 된다. 얘 또 된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get이 똑똑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PP 형태가 보였는데 이렇게 당하면서 되면서 지면서로 해석됐어? 그럼 얘는 과거분사 구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안 되시면 한 번 더 듣고 아니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명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겁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at, un, in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해석이 알아서 하는 니은 받침으로 해서 형용사로 만들어 주시던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A개로 둬서 이런 시리즈로 해석을 해서 부사처럼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명은 알아서 하는, 문법적 이름은요 전명구밖에 없어요. 얘는. 그리고 알아서 뭐 해석하다 보면 그 걔도 똑같이 전명구. 그러니까 전명은 그냥 어떻게든 알아서 해석을 한 후에 그냥 얘는 문법적 이름이 전명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가 지금 뭔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문법적 용어를 입히는 훈련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문 가볼게요. The man, 그 남자는 in, 자 이제 니은으로 명사 꾸며주면 되겠죠? 그쵸? 니은, 그쵸? in the house, 그 집 안에
그 남자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 집 안에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니은으로 바꿔주려고 일부러 연습하세요. 그러면 얘가 형용사 느낌으로 사용이 됐구나 라는 걸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는 그 남자가 is my father, 나의 아빠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건 뭐냐 왜? 자, 그 다음에 in the house, 그 집 안에서, 전명은 제가 가로치는 습관이 있어서 덩어리 줘야 되는데 일단 덩어리도 줄게요. 네모칸으로. 덩어리도 줄게요. 덩어리도 지면 되죠. 그쵸? 집에서, 얘는 이제 서로 해석이 되네요. 또는 애도 되잖아요. 집 안에, 그치? 그 집 안에, 그 집 안에서 됐죠? 그 남자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치? 공부한다 열심히.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 남자가, 이거는 연결이 안 되죠. 집안에서 공부한다. 얘는요 솔직히 지금 동사 꾸며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퇴석은 이제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것, 하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죠. 혼돈될 수 있지만 외우려고 하면 다 외울 수 있어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 싹 다 외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것을 했을 때면 얘는 이름이 두 개예요. 이름이 두 개입니다. 명사절 대수로 부르던가 접속사절 대시다. 이렇게 이름이 이래요. 대시 것으로 해석되면 명사절 대 또는 접속사절 대 이렇게 이름이 그래요. 자, 대시 한운으로 해석되면 얘도 또 이름이 두 개입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로 불려집니다. 이거의 차이는 나중에 또 갈 건데요. 간략하게 잠깐 말씀드리면 관계대명사는 who, whom, which고요. 관계부사는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시요. 그래서 뭐뭐다라고 해석될 때가 있어요. 다라고 해석되지만 동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라고 해석되는 대시 있어요. 그때는 소댓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소댓구문. 됐죠? 화살표. 예문 가볼게요. 자, 이제 얘네들이 이제 덩어리 짓는 게 조금 까다로운데 지금은 제가 하는 것만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이쁘게 잘 필기해 주시면서요. That I like English. 내가 영어를 좋아한다인데 그 앞에 대시 붙어서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가 돼갖고 내가 영어를 좋아하는 것, 내가 영어를 좋아하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좋아한다. 이 셋 중에 하나로 해석을 바꿔보라는 겁니다. 됐죠? 왜? 대시 보였으니까. 일단은 이 대시 보였으니까 내가 이제 해석을 바꿔볼 거야. 것, 하는, 그래서. 근데 얘는 해석상 내가 대충 뒤에 거랑 맞춰보니까 내가 영어를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얘는 것이구나.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내가 영어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야. 해석되네. 그럼 얘는 이때의 that, 이 덩어리는 명사절 that 또는 접속사절 that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때의 that을. 어렵지 않습니다. 외우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외우는 게 힘들다? 입으로 미친 듯이 외우십니다. that, 것 하는 그래서, that, 것 하는 그래서. 대시 것으로 해석되면 명사절 that, 접속사절 that. 대시 하는으로 해석되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대시 그래서라고 해석되면 소댓구문.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다닥. 입으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people that I like. 대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시 보이니까 일단 덩어리를 만들려고 해야 돼요. that I like are BTS. 그럼 여기서부터까지가 덩어리인 것 같다. 왜? 여기 동사가 있는데 여기도 동사니까 조금 이상해. 여기서 끊읍시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것. 이상해.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니은이 되는군요. 니은이 되니까 형용사적용법이죠. 맞습니다. 관계부사, 관계대명사는 다 형용사적용법이었어요. 얘는 이미 명사라네요. 명사죠. 그죠? 접속사절 대시 명사였군요. 소댓구문은 그래서 서구나. 부사였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BTS다. 부탄 사람들. 자, 부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만나봤는데 착합니다. 같이 이제 그 공장에서 일해봤는데 착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볼게요. I study so hard that I know everything. 요 문장. 자, 나는 공부합니다. So, 매우 열심히. that, 대신 나왔잖아요. 일단 그럼 이제 덩어리를 만들려고 해야 돼요. that I know everything. 덩어리 왜 이래? 그래서 that I know everything. 덩어리가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러면 볼게요. 나는 공부했어. 매우 열심히. 그래서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뭐뭐다 해석됐죠? 그럼 얘는 소댓구문이구나. 그리고 특히나 소댓구문은 소도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연결해 주시면서 소댓구문이구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서로 해석됐으니까 서도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을 일부러 적습니다. 그래서 해석만 적어도 것이네. 명사절 대 접속사절 대. 대시 니은이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소 대신에 소댓구문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what 가볼게요. what은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것, 그 다음에 무엇이 무엇을 뭐뭐하는 지. 일단 요렇게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것을 했을 때면 얘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요. 무엇이 무엇을 뭐뭐하는지라고 했을 때면 의문대명사 what, 이렇게 관계, 의문,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됐죠? 근데 봐봐요. 이름이 관계대명사 똑같잖아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이 이름이 똑같다고요. 근데 얘는 헌원이고 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혼돈이 옵니다. 그러니까 혼돈이 오니까 문법적 용어를 일단은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건 배제시키고 그냥 형태를 보고 해석을 본 다음에 그냥 이름이 이거야. 이렇게 가시는 게 지금은 가장 현명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10단을 외울 때 일단 지금은 그냥 외워라.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한 파트 한 파트 자세하게 나갈 때는 그때 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해를 시켜줍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가볼게요. 예문 갑니다. what이 나왔잖아요. 덩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덩어리를 지어보자. what you want 동사. 여기 또 있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나중에 끊는 법도 알려줄 겁니다. 지금은 제가 그냥 하는 거 보시고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맞죠? 그죠? 네가 원하는 것은 돈이야. 됐죠? 지로 해석되는지 해볼까요?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돈이야. 이건 해석 이상하죠. 그러니까 얘는 지가 아니라 것으로 해석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바로 관계대명사 what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I don't know. 난 몰라. What you want. what이 보이니까 이제 동그라미 치고 덩어리를 질 거예요. 덩어리 잡읍시다. What you want. 그럼 볼게요. 난 몰라. 네가 원하는 것을 몰라. 것으로 해석되죠. 네, 것도 됩니다. 그럼 얘는 관계대명사 what. 이렇게 불러도 돼요. 근데 또 이 해석도 되죠. 무엇을 너가 원하는지 나는 몰라. 지도 되네요. 그러면 그냥 얘는 의문대명사 what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즉 얘는 두 가지가 다 된다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what이 것 또는 무엇이 무엇을 뭐뭐하는지 둘 중에 하나의 해석이 되는구나.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또는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아닌지로 했을 때면 그냥 간단하게 if절이라고도 갑니다. 의문사절이라고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간접 의문이라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간접 의문은 나중에 따로 배울 거라 이제 그냥 얘는 if는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되면 if절로 가시면 편하고요. 자,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의 의미를 가지게 되면 그때는 조건의 부사절 이렇게 가시면 좋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if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니은이니까 형용사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얘는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해석되지만 니은으로 해석됐지만 얘는 부사로 보셔야 되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일단 외워야 되는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일단 외워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인지 아닌지로 해석되는 if절은 명사절이 되고요. 얘는 부사절로 외웠죠? 부사절로 써있죠? 그래서 얘는 부사입니다. 됐죠? 이렇게 안 외우면 나중에 명부에 올라가요. 죄송합니다. 자, 예문 가볼게요. I don't know. 난 모른다. If you study hard. 왜 이렇게 점이 많이 찍혔지? 다지용.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If 이게 만약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난 모른다. 이상하죠? 그래서 얘는 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일단 얘는 덩어리 만들고 인지 아닌지구나. 인지 아닌지구나.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지 아는지 나는 몰라. 이렇게 해석되는 if구나. 그러면 문법적 이름은 그냥 if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if you study hard 똑같은 건데요. 네가 공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너는 100점 받을 거야. 이상한데? 그럼 다시 해석해보자 하면서 이제 들이대보는 거죠. 이제 두 번째 해석. 만약 뭐뭐라면. 만약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너는 100점 맞을 거야. 이게 더 좋네. 그래서 만약 만약 뭐뭐라면 이게 이제 뭐뭐 하면도 똑같죠, 그죠? 만약 뭐뭐 하면 이 해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럼 얘는 이때 if는 조건의 부사절 if다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if 어려운가? 안 해워서 그럴걸요? 자, whether는 그냥 인지 아닌지 또는 뭐뭐인지 아닌지 간에라는 말 이 개로 둬서 애로 해석됐으니까 얘는 일단 부사로 쓰인 거구나. 그리고 인지 아닌지 얘는요 제가 왜 명사로 썼냐면 이 지로 해석되는 것들은요 은는이가 붙을 수 있어요. 맞죠? 뭐뭐인지 아닌지는 그쵸. 그래서 얘도 이제 명사 즉 것 또는 지는 이렇게 명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예문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화살표 그려놓고 이쁘게 화살표 그려놓읍시다. 자, 가볼게요. I don't know. 나 모른다. Whether you studied. 자, whether가 보였으니까 일단 동그라미 치고 덩어리. 그래서 덩어리 만들고 나니까 나 몰라.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오케이, 지루 해석됐어. 그러면 whether줄. 이름 편하죠, 얘는? 그냥 외울 게 없어요. whether줄. 자, whether you studied. 네가 열심히 공부하든지. 아이고, whether 네가 열심히 공부하든지 말든지 나는 열심히 공부할 거야. 또는 네가 열심히 공부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 해석도 되잖아요. 간에 나는 열심히 공부할 거야. 간에도 됩니다. 쌤, 지도 되는데요? 맞아요. 지도 됩니다. 그럼 뭐 그냥 다 쓰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얘는 뭐 명사든 부사든 일단 이름이 외도절이니까 그냥 외도절 이렇게 분석하면 아이고 분석 잘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H 갑니다. WH. 자, who, which, when, where, when, where, why, how가 WH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아는 육하원칙 해석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뭐뭐 하는지 이런 것들을 WH라고 합니다. 완만 제외시켰습니다. 완만. 왜냐면 완만 해석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얘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뭐뭐 하는지 그러니까 무엇만 빼면 되겠죠. 예, 아무튼 이렇게 지려 해석되면 제가 명사라 그랬죠. 은은이가 붙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하필이면 얘는 문법적 이름이 뒤지게 많아요.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또는 간접의문문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죠? 명사인데. 그죠? 그런데 또 한문으로 해석되면 얘는 니은이네 땡큐 베리 머치 형용사적 용법인데 업무 이름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겹치는 거 있었는데? 맞아요. 우리 대세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있었죠. WH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있죠. 그래서 이때 WH가 한문으로 해석될 때 한문으로 해석되는 이 대수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대시 한문으로 해석되면 WH의 한문으로 해석되는 거랑 교체할 수 있고 WH의 한은은 당연히 대세 한은으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뭐가 뭐로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 가볼게요. I know. 나는 알아요. when이 나왔네. 그럼 이제 WH 나왔으니까 일단 동그라미 치고 덩어리. When you studied.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때를 알아. 때도 되지만 언제 뭐뭐 하는지도 되죠. 일단 지 되니까 지로 가볼게요. 나는 안다. 언제 너가 열심히 공부하는 지. 그죠? 를. 오케이. 그래서 명사. 근데 이름은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간접의문문. 셋 중에 하나. 됐죠? 셋 중에 하나로 부른다. 그러니까 얘 그냥 일단 보시면요. 얘는 의문대명사 아니면 의문부사 아니면 간접의문문이다. 이렇게 일단은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문으로 해석되는 거 볼까요? I know, 난 안다. The time, 시간을 알아요. when, WH 나왔죠? 그러니까 막 계속 when 나왔다고 때만 하지 마시고요. 언제 뭐뭐 하는지도 있고, 뭐뭐 하는도 있다라는 거. 됐죠? 그러니까 난 알아, 그 시간을. when, 덩어리. 똑같은 거잖아요. 하지만 얘는 해석이 니은이네요. 그죠?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 시간을 내가 안다. 그래서 얘는 한은으로 해석되는, 그러니까 니은으로 해석되는 WH니까, WH가 니은으로 해석됐으니까 얘는 이름이 관계대명사 아니면 관계부사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관계부사 아니면 관계대명사 아니면 관계부사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hen은 이제 또 다른 해석, 별표, 또 다른 해석이 때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때, 원래는 이제 뭐뭐 하는 때 애죠. 그래서 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부사, 시간을 나타내니까 시간의 부사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고요. 예문 I study hard. 나 열심히 공부해. when 덩어리. when you study hard. 네가 열심히 공부할 때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네가 열심히 공부할 때. 그러니까 얘는 시간의 부사절의 when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학교에서 칭찬받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where 가볼게요. where는 뭐뭐하는 장소에 서로 해석됐으니까 또 부사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근데 장소네요. 장소의 부사절. 이런 게 있구나. WH가 장소에서라고 해석되면 장소의 부사절이라는 문법적 용어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where 보이니까 동그라미 치고 덩어리. when you study. 네가 공부하는 장소에서 너는 나를 can meet. 만날 수 있어. 오케이. 장소에서. 서로 해석됐으니까 일단 장소의 부사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ever는 이제 해석이 든지라는 해석과 뭐뭐라도라고 해서 하는, 그러니까 든지마다 라도 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든지랑 라도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뭐뭐 하든지 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뭐뭐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해석되는 든지랑 라도가 있습니다. 됐죠?
A개로 둬서 도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고요. 지니까 얘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재밌는 게 관계대명사 들어갔잖아요. 미친다니까요. 관계대명사 도대체 해석이 뭐야? 그러면 헷갈립니다. 됐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한눈으로 해석되는 WH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복합이란 말이 붙었다 그래서 얘는 든지라고 해석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따로 외워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혼란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물어본다니까요. 야, 관계대명사가 뭐야? 그러면 관계대명사 뭐지? 이거랑 막 뒤지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똑부러지게 관계대명사는 한눈으로 해석되는 WH입니다. 또는 여기도 관계대명사 있죠? 관계대명사는 한눈으로 해석되는 대시입니다. 종합. 관계대명사는 한눈으로 해석되는 대시랑 WH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 관계대명사 해석 설명 끝난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형태를 보고 이렇게 가도 되지만 문법적 용어를 보고 이렇게 가도 이제 문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가볼게요. 그래서 누가 이제 든지라고 해석되면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이름이 있고요. 뭐 라도라고 해석이 되면 복합관계대명사 또는 복합관계부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지금 이름만 외워만 놓으시고요. 얘는 나중에 여기 맨 마지막에 배치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부러 따로 강의를 하더라도 얘는 나중이니까 지금은 그냥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복합관계대명사나 복합관계부사라는 이름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에버가 보이면 든지 라도 이런 해석이 있구나 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ll buy 난 살 거야 you 너에게 whatever whatever 에버가 붙었네. 아, 덩어리. 그래서 you want 또 덩어리. 그죠?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무엇을 네가 원하든지 이런 식으로 든지로 해석을 바꿀 겁니다. 든지. 그래서 난 너에게 사줄 거야.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무엇을 네가 원하든지. 아무튼 든지라고만 해석을 바꿔주시면 돼요. 든지. 글씨가 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whatever. 좋아. 에버 나왔어. 아이고. 에버 나왔어. 덩어리 만들고 그 다음에 whatever you want.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도 되죠. 나는 그걸 사주지 않을 거야. 든지도 되긴 돼요. 든지도 되는데 혹시 라도도 되는지 한번 가봅시다. 라도도 되는지. 든지도 되네 일단. 그죠? 그러면 라도도 가볼게요.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러니까 이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네가 원하더라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뭐 둘 중에 하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라도도 되네. 그죠? 라도도 되잖아요. I want buy them. 그들에게 사주지 않을 거야. 그것들을 사지 않을 거야. 다시 네가 무엇을 원하더라도 나는 그것들을 사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라도도 되는구나. 든지도 되네. 든지도 되는데 라도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일단 복합관계대명사 아니면 복합관계부사구나.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지어져 있구나. 요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끝났어요. 이 10단 강의의 진짜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학원쌤, 학교쌤들은 이걸 보자마자 용어가 바로 나오냐? 왜 해석이 바로 되냐? 당연하죠. 그 형태를 보고 그 해석을 여러 가지 해석 중에 맞는 해석을 순간적으로 찾아내서 문법적 용어를 바로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금 기본적으로 요 10단표로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외의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짜잘짜잘하게 이제 또 자세하게 들어가겠죠. 근데 일단 기본은 그죠? 기본은 이렇게 명사, 형용사, 부사적용법 기본적인 것들을 외워놓으셔야 나중에 다른 걸 공부할 때 더 이제 덧붙이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외우시면 진짜 아주 전방위로 쓸 수 있습니다. 형태를 보고 해석을 떠올린 다음에 용어를 입히거나 아니면 문법적 용어를 들으면 거꾸로 역추론하면 명사용법이 뭐예요? 거스려 했을 때는 투부정사입니다. 동명사가 뭐예요? 거스려 했을 때는 ing입니다. 현재 분사 구문이 뭐죠? 하면서라고 했을 때는 ing입니다. 이렇게 역추론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걸 외워놓으시고 그 각 파트에 해당하는 그 이제 중등 영문법이라던가 그런 걸 공부하시면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10단 강의, 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